우리 엄마가 맨날 궁금해하는 게 이거. 넌 도대체 뭘 하는데만 밤 11시, 12시에 오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력형 인싸 노인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인 광고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엄마가 되게 궁금해하세요. 제가 도대체 우리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근데 이게 광고회사에서 하는 일이 되게 방대하기도 하고 너무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추후에 나올 컨텐츠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은 광고회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광고 회사에서 특히 많이 부르는 말이 ATL, BTL, 디지털 이렇게 세 가지 큰 부류가 있어요. 저는 사실 ATL도 BTL도 아닌 디지털 광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디지털 광고가 뭐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광고가 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는데 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 디지털 광고 해, 이런 거 할 줄 알지 라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광고는 크게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뭐 네이버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작은 배너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위에 보시면 스폰서드라고 붙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걔네를 제작하기도 하고 또 뭐 유튜브에 보면 앞에 붙는 15초짜리 광고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스킵하는 거, 그런 광고를 만들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요. 저는 사실 디지털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밖에서 볼 수 있는 OOH, 5개 광고라든지 이런 애들도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컨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하고 또 이 해당 브랜드에서 뭔가 문의가 왔을 때 이런 브랜드와 어울리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이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디지털 광고에서 제가 예전에 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뭐 이런 일들을 이런 게 광고회사가 하는 일이구나 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샘플들을 보시면서 함께 얘기해 볼게요. 먼저 네이버 모바일 화면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홈에 보시면은 이 메인 자리에 있는 애가 사실 제일 광고비가 비싼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예를 들면 클릭을 했을 때 다른 링크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도 보통 다 뭐 광고회사나 아니면 미디어 에이전시에서 세팅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비주얼들도 다 가이드가 있어서 직접 제가 디자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많은 컨펌 과정과 많은 협의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옆 화면으로 넘겨보면 뉴스 탭에 여기도 11번가 요게 뜨죠. 제 생각에는 타겟이 뭐 2030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패션에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패션 관련 상품들이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새로 고침을 하면 얘네가 계속 바뀌어요. 보통 저한테는 뷰티라든지 아니면 패션 이런 쪽이 많이 뜨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런 연관된 그런 기사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네이버에서 찾아보는 편이기 때문에 보통 뷰티나 패션 쪽이 저한테 많이 뜨더라고요. 뉴스 탭 옆에 있는 탭에도 또 이렇게 뷰티 광고가 뜨고, 이 연애에도 또 이렇게 향수, 뷰티 광고가 뜹니다. 저는 사실 뷰티를 많이 좀 찾아보는 편이라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후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광고들이 타겟팅돼서 많이 뜨더라고요. 그 스포츠는 또 뷰티. 나는 되게 뷰티만 뜨나 봐.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가 볼게요. 어떤 게 광고인지, 그리고 어떤 게 그냥 사람들이 포스팅한 건지. 페이스북에서는 이 스폰서드라고 붙어져 있는 애들이 다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 종류도 선택할 수 있고, 종류에 따라서 뭐 넘겨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다른 것들도 계속 다 보여줄 수 있고요. 여기 또 스폰서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앨범형으로 광고를 돌렸고, 그럼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가볼게요.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이랑 같은 회사기 때문에 방법은 동일해요. 여기 보시면 스폰서드라고 붙어있는 애들이 똑같이 광고가 붙고요. 런 이렇게 더 알아보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밑에 카피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제가 뭐 카피라이터와 얘기를 해서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 까르띠에 광고를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팔로우를 하지 않는 아이디도
이렇게 광고로 뜹니다. 그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건 모바일 기준이에요. 모바일 이렇게 메인에 오늘은 넷플릭스에 대한 광고가 떴는데 여기 애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광고예요. 쉽죠? 그냥 애드, 광고. 그래서 보통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첫 화면에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애들이 제일 비싸고요. 모바일이랑 PC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는 이게 하루씩 팔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00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하루를 차지하기 때문에 광고가 되게 비싼 편이고 메인 화면에 뜨는 광고는 보통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하루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뭐 영상을 봤을 때 뭐 한번 이걸 클릭해 볼게요. 얘는 또 광고가 안 뜨네. 제가 요즘 즐겨보고 있는 슈세스 우리 언니의 유튜브를 한번 클릭해볼게요. 클릭하면 광고가 안 붙어. 광고가 안 붙어. 광고가 없어. 광고에 끊어야 되는데. 클릭을 했을 때 또 광고가 나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광고 광고가 앞에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한 5초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스킵할 수 있는 스킵 버튼이 뜨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스킵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과금 형태가 다르고 요기요 같은 애들은 먹방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먹방 ASMR 하시는 분 앞에 붙죠. 그래야 이걸 보고 나서 내가 맞다 아까 요기요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요즘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디지털 광고는 프로그래매틱 광고라고 해서 이게 보통 많은 분들이 언제 이걸 가장 많이 느끼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볼게요. 상해를 가는 항공권을 샀어요. 아니면 살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많이 쓰는 스카이 스캐너라는 이제 플랫폼 사이트에서 제가 5월 1일부터 뭐 5월 8일까지 상해 가는 항공권을 검색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제 계속 구글에서 뭘 검색할 때마다 뭐가 뜨냐. 상해 뭐 최저가 뭐 69,000원부터 아니면 뭐 지금이 마지막 딜 이런 광고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리고 제가 만약 예매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뜨냐. 상해 호텔 39,000원부터 상해 최중심에서 휴가를 느끼세요. 이런 광고들이 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형태냐면 제가 뭐 스카이 스캐너라든지 아니면 뭐 트립닷컴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에 광고를 픽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개발 코드를 심어놔요. 그러면 제가 움직이는 그런 동선들을 따라서 이런 광고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팅을 하냐. 예를 들면 뭐 예약을 하지 않고 검색만 하고 나간 사람한테는 이 광고를 제가 예약하기 전까지 갔어요. 막 결제만 안 했어. 그러면 지금이 특가입니다 라는 게 뜨게 하고 또 제가 만약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약을 했으니까 얘가 그럼 호텔을 하겠구나 라고 호텔 광고를 띄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숨겨져 있는 광고들이 있고 그걸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데가 나이키 아니면 11번가 뭐 쿠팡 이런 애들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앱 안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서 뭐 제가 마스크를 검색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마스크 아직 안 사셨나요? 뭐 이런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 코드를 숨겨져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광고들이 요즘엔 제일 핫한 것 같아요. 요즘 진짜 핫해진 광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플루언서랑 유튜버예요. 그 많은 브랜드들이 유튜버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왜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셀럽을 쓰는 거에 비해서 유튜버들이 단가가 좀 낮은데 단가라면 출연료겠죠. 근데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출연료 플러스 컨텐츠를 직접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되게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보다는 구독자가 작지만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파워 인스타그래머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팔로워가 몇만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스팅 하나에 뭐 10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 제품이 너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샤넬이야. 그러면 가방 하나에도 포스팅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광고회사에서 심지어 뭐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막 DM을 보내요. 제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분이 너무너무 좋대요. 브랜드 담당자가 뭐 A라는 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A가 꼭 우리 제품을 쓰는 사진을 한 장만 포스팅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연이 없어도 막 A한테 DM을 보내고 안녕하세요. 무슨 브랜드 담당하고 있는 어떤 회사의 누구입니다. 저희 제품이 이번 새로 나왔는데 한번 써보시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DM을 보내서 성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막 택배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워낙 바운더리가 없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되게 열려 있고, 제가 하는 일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디지털 마케팅이라서 딱 이런 일을 뭐 A하고 B하고 C를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 메시지를 좀 기획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고, 또 우리는 소셜 운영을 좀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소셜 운영을 어떻게 제가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이 되게 작은 분야가 아니라 너무너무 넓고, 디지털 컨텐츠로 제작된 것들이 뭐 TVC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웬만한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엄마가 맨날 궁금해하는 게 이거, 넌 도대체 뭘 하는데만 밤 11시, 12시에 오니? 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엄마한테 내가 이런 일 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고 싶었고, 또 이제 광고 회사라는 거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디지털 광고 회사는 이런 업무들을 하는 곳이구나, 이런 일들을 되게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제 영상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광고인들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